네, 2021년 6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정치를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제목은 윤석열 제2의 반기문 되지 않을 것인가. 다시 보는 2017년 2월 1일에 있었던 참사, 대참사죠. 정치적으로. 반기문의 불출마 선언을 다시 보겠습니다. 반기문 씨,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죠. 그리고 그 정권의 지지를 받아서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런 그가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를 이을 보수 세력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계속해서 그는 중도에 하차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죠. 그러한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이죠. 2017년 2월 1일 국회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제가 주도하고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던 순수한 뜻을 적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이런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각종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 교체의 명분이 실종됐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 뉴스로 정치 교체를 할 명분이 실종돼 버리게 했습니다. 쭉 밑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열렬히 지지한 많은 국민과 따뜻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 가까이서 함께 일한 많은 분들을 실망시키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리며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지해준 많은 국민, 조언을 해준 많은 분들, 가까이서 같이 일한 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사족 같은 말을 달았죠. 제가 이루고자 한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 어쩌고 저쩌고 나간 다음에 국가와 미래를 위해 어떤 방식이든지 헌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약속,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글쎄, 반기문 씨가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포기하지 않았나요? 대통령 되는 거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떠한 형신을 하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물론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권 후보자답게 크게 헌신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반기문 씨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왜 다시 꺼내느냐. 2017년 2월 1일의 참사를. 윤석열 씨가 이런 길을 걸으면 어쩔 것이냐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씨,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 1위로 떠오르고 있죠. 그는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이 됐었습니다. 검사로서. 탄핵 국면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하면서 적폐수사를 이끌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일약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낮추면서 그런 혜택까지 베풀어줬죠.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가 검찰총장,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러한 그가 모든 권력은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 시작은 추미애로 봐야 됩니다. 추미애가 물론 자기네 필요 때문에, 문정권의 필요 때문에 하게 된 거지만 그걸 무리하게 하니까 내부 저항이 일어나면서 무너지는 거죠. 무리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압박했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씨가 굳건히 저항하면서 일순간에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 보수 정치권에서는 보수색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공무원이죠, 공무원. 정부 쪽에 있는 공무원이 정권의 요구를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야, 그가 이 보수 세력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고 이렇게 선망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지금 보수 세력에는 이렇다 할 인물이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보수 세력이 주목을 한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문재인 정권에서 감사원장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이제 탈핵 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내고 뚝심 있게 월성원전 수치 조작해서 패로를 결정한 걸 밝혀내니까 야, 저분이면은 이 문정권의 문정권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수 세력이 마음대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반기문 씨랑 비슷한 이력을 가진 분들인데 윤석열 씨가 반기문이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세력은 제2의 카드로 최재형 씨를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씨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왔지만 최재형 씨는 아직도 감사원장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기문 씨가 대통령 불출마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수 세력은 우왕좌왕 굉장히 당황했었죠. 그래서 한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 황교안 씨가 국무총리가 굉장히 바르게 보이니까 그분으로 하자라고 또 몰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5월달에 치를 대통령 선거를 잘 관리하겠다면서 나서지 않게 되면서 보수 세력은 당황했었죠. 그래서 지금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최재형 씨를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최재형 씨가 제2의 황교안이 되지 말란 법이 없을까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막연히 정치를 바라보게 되면 wishful thinking에 걸리게 되고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했던 로버트 저비스 교수가 얘기한 misperception, 과거에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니까 또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misperception이라고 하는 인지 오류에 빠집니다. 국제정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죠. 자, 이걸 보셔야 됩니다. 과거 정권에서 큰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과연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제가 얘기한 건 없다는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고려에서 동북면 병마사를 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육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육군이 이제 1군하고 3군을 통합했는데 과거에는 1군, 3군이 전방에 있었고 후방에 2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북면 병마사라고 하면 육군의 지금 1군 사령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계급은 대원수를 했으니까 뭐 대장까지 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고려에서 분명히 버스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려를 뒤엎을 수 있는 아이콘으로 떠올라서 처음엔 정몽주도 굉장히 지지하다가 이제 고려를 뒤엎는 쪽으로 가니까 정몽주는 탈퇴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정도전 이런 세력들은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성혁명을 성공해서 건국을 합니다. 전 정권에 헌신했던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도 명나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명은 몽골족을 만주 땅에서 밀어내고 난 다음에 그쪽에는 원래 여진족이 많았죠. 그 여진족을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세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이 중에 야인여진은 잘 관리가 안 되고 해서여진도 뭐 그렇는데 제일 관리 잘한 게 건주여진입니다. 이 건주여진의 족장을 명나라에서는 건주위 지휘사라는 벼슬을 줘서 친명화합니다. 이 건주위 지휘사라는 타이틀을 받았던 사람이, 최초로 받았던 사람이 누르하치의 6대 조부입니다. 그 다음부터 누르하치의 조상들은 쭉 명나라로부터 건주위 지휘사라는 벼슬을 받아서 명나라를 위해 봉사했던 여진족입니다. 그러한 누르하치가 7가지 한, 7대 한, 나는 명나라로부터 이런 지휘사 벼슬을 받았지만 억울한 게 있다 라고 발표하면서 명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청을 건국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 정권에서 큰 벼슬을 했던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윤석열 씨가 이성계나 누르하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반기문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제가 기자 아닙니까? 기자, 검사, 판사,
형사,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굉장히 바른 말하고 공격적인데 자기 허물은 안 봐요. 남 지적질만 잘해요.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뭐 다 잘합니까? 학생들 보고 지적질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본인이 잘못한 걸 지적받으면요, 못 견뎌합니다. 굉장히 인격자인 척 했었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검사란 직업이 이 정치판에 딱 나오게 되면 온갖 공격이 다 들어옵니다. 이걸 막아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누르하치하고 이성계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군인이라는 겁니다. 무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게, 일으켰다고 하는 게 5.16과 12.12죠. 전두환과 박정희를 꼽는데 두 사람은 뭡니까? 무인입니다. 무인. 실병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지휘관으로 누구를 지적질 잘하는 짓을 많이 했겠지만 실병력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고창 기자고 자기가 뭐 편집장이면 그 밑에 기자 몇 명 데리고 일하고, 검사도 뭐 자기 부원 몇 명이고, 그 정도밖에 없죠. 예. 형사도 형사부장 하게 되면, 형사과장 하면 몇 명이 형사 데리고 일하고, 그 정도죠. 판사는 맨날 혼자 노는 사람들이고. 실병력이 없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이분들은 굉장히 위기가 왔을 때 별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나서게 되면 윤석열 씨가 전후 좌우 상하 뭔가 공격을 받을 텐데 그걸 버텨낼 뚝심과 더불어 그걸 밀어붙일 실병력을 동원할 수 있겠느냐, 그걸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어쩌면 보수 세력과 윤석열 씨는 꽤 당황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4년 전에 대선을 보게 되면 그때도 안철수하고 홍준표 씨가 단일화했으면은 보수 세력은 이겼어요. 단일화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럼 만에 하나 윤석열 씨가 중간에 제2의 반기문처럼 나 안 하겠다라고 나서면, 최재형 씨가 나와줬는데 안 나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보수 세력 우왕좌왕하겠죠. 그럼 마지막 희망은 안철수와의 단일화인데 그것도 안 되면, 돼도 어렵겠지만 보수 세력 지켜 못합니다. 지금 보수 세력들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봅니다. 이 기자하면서 저는 정치는 주로 지켜보지 않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엘리트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표 뽑는 선거를 하는데 여기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과 컴퓨터 공학을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나경원 씨도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나경원 씨도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젊은이가 나왔다고 하니까 서울법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쭉 지내놓고 보면 하버드나 서울대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하버드가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하버드 출신으로서 정치인 하면서 뭐 할 때 주목을 많이 끌었는데 막상 나경원 씨가 막 달겨드니까 빛이 좀 바래지 않습니까? 하버드조차도 별거 아닌 걸로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하버드 대단한 것 같죠? 임성근 판사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씨, 민주당에 중간에 뭐 공항이 있다고 뭐 국회의원 잠시 쉬고 했던 이 사람도요, 서울대 법대 나왔고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남 정치인 홍정욱 씨, 국회의원 한 번인가 했었죠. 이 양반도 하버드 나왔습니다. 스탠포드 로스쿨 나왔고.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도 대통령 안 되는 게 이게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최초의 미국 박사가 아니라 뭐 전체를 봐도 일본 박사가 있겠구나. 일본 동경대 박사가 있을 때 그건 빼버리고 미국 박사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굉장히 이분이 대단했죠. 그는 배제학당을 나오는 학력으로 미국에 가서, 그때 미국도 어수선했던 모양인지 조지 워싱턴 대학에 3학년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졸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를 다녔는데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석박 통합과정에 들어가서 국제정치학 박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죠. 하버드 석사죠. 이러한 그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대통령을 했죠? 48년부터 61년까지 한 13년쯤 했는데
그 끝은 뭐였습니까? 4.19였죠. 12년 했네요. 60년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미국 박사고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12년 만에 흔들어 쫓아내버리게 하는 게 이게 정치입니다. 이준석 씨도 대단한 거가 지금은 대단하지만 좀 지나면 홍정욱, 이탄희 수준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정치에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시기, 지금 내년 3월이 대선이고요. 지금 9개월 정도 남았나? 이쯤 되게 되면은 탁탁 미래 비전, 공약 같은 걸 내놓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문에도 안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당에서도 뭔가 대권 후보가 나와서 차기 대권 후보들이 막 공약 같은 걸 발표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면서 현 대통령은 가려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씨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게 진짜 동지인지 식객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무슨 일을 일으킬 때는 천시, 지리, 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죠. 천시, 지리. 그걸 가장 중요한 게 인화라 그러는데 인화가 뭡니까 물어보면 천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라 그래요. 근데 어차피 뭐가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서 양쪽이 나눠 싸워지면 이쪽에 누굴 내세워도 하다못해 이제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 나오잖아요. 그 대항마로 저를 내세워도요. 저도 한 49% 지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양당제에서는. 이걸 인화라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식객들이 모여든 거 가지고 그거 갖고 정치하면요 패전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지금 그 주변에는 변호사 출신, 법대 출신들이 좀 모여드는 것 같은데 네버 그런 인재 갖고는 안 됩니다. 검찰 사무는 국가 전체 일의 0.1%도 안 됩니다. 재판도 있고 법무도 안보, 경제, 문화, 복지, 세무, 정보, 체육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정치 자체가 또 워낙 복잡한 거고요. 이러한 인재들이 와야 되는데 그 옥석도 가려야 되고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가 발전 전략을 갖고 와서 그게 어떤 형성이 돼야 되죠. 그렇게 준비가 그게 막 나오기 시작하면 문재인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근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대하게 보이거든요.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런 현상은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뭐 이재명 뭐 이렇게 거론되는데 거기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덮을 만한 공약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결국은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을 덮을 수 있는 상황은 누가 해야 되느냐? 야권에서 해야 됩니다. 과거 김영삼 정권이 무너질 때는 한보 사건 뭐 이런 거 터지면서 막 무너지고 DJ가 준비된 대통령하고 막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권이 교체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윤석열 씨가 저는 진짜 누르와치냐 이성계냐 아니면 반기문이냐. 반기문 씨가 이렇게 대망을 받았지만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병력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제 시간에는 윤석열 죽을 각오를 했느냐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오늘은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냐 이런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있어야 의지를 보여야 그래야 기회가 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는데 스스로 도우려면 죽기 살기로 덤벼야 되고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로 보수 세력이 많을 텐데 보수 세력은 또 한 번의 참패를 각오하셔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최재형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보수 세력은 아직도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제 오늘의 의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